시장의 왕자가 영원할 순 없죠.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거의 절대 강자였던 휴젤, 그 탄탄해 보였던 아성에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예상치 못했던 부진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선두주자가 한번 휘청하면요, 이게 그냥 한 회사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시장 전체 판도를 뒤흔들기도 하고 또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휴젤의 사례에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1.2%. 이게 뭐냐면요, 2024년 3분기 휴젤의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만큼이나 곤두박질 쳤다는 뜻이에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야말로 어닝 쇼크였던 거죠. 다들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대체 이번 분기에 휴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분석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그럼 우선 시장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던 3분기 성적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한번 보시죠. 매출은 1,05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11%나 모자랐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영업이익이었어요. 474억 원.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20%가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시장의 강자라는 그 명성에 아주 선명하게 금이 가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균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원인을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방에서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많아져서 이익이 줄었다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내수랑 수출 실적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톡신, 필러 둘 다 꾸준히 성장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안방인 국내 시장에서는요, 실적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톡신 매출은 36%나 빠졌고 필러는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후발주자들이 막 저가 공세를 펴니까 이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결국 안방을 내준 셈이 된 거죠. 버는 돈은 줄었는데 어이쿠, 쓰는 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새로 지은 공장을 돌리는 데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있었고요. 또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했죠. 여기에다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신임 대표에게 지급한 일회성 주식 보상 비용까지 더해지니까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센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게 빛을 낸 곳이 있었습니다. 시선을 국내에서 해외로 한번 돌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국내 주력 사업이 40% 넘게 곤두박질 치는 동안에요, 수출은 12%나 성장하면서 굳건하게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었는데 바로 화장품 사업부였어요. 성장률이 무려 65%입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등장한 거죠. 자, 이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휴젤이 스스로 내린 처방전은 과연 뭘까요? 이 위기를 딛고 반격에 나서기 위한 회복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젤의 턴어라운드 계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에서는 더 이상 피 튀기는 가격 경쟁은 그만하고 우리 제품의 전문성을 내세우는 마케팅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둘째, 재고가 거의 다 떨어진 미국 시장에 내년 초부터 대규모로 수출을 시작해서 실적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골치 아팠던 일회성 비용들을 다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탄탄한 수익 구조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롭게도요,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딱 하나로 모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두 리포트 모두 휴젤이 왜 힘든지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이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이렇게 갈립니다. 한쪽 키움증권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에요. 치열한 경쟁과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교보증권은 지금이 바로 바닥이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낙관론을 유지했어요. 내년부터는 회복 전략이 제대로 먹히면서 강하게 반등할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 교보증권의 전망이 긍정론의 핵심인데요. 4분기가 실적의 바닥이고 내년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은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일시적인 성장통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인 셈이죠.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휴젤이 던진 2025년 승부수, 과연 시장에 통할까요? 한번 흔들렸던 왕좌를 다시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 이제 시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